네, 안녕하세요. 요즘 신흥 부자를 꿈꾸는 스마트한 중산층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중산층과 달리 금융 재테크 지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재테크 비법이랄 것이 특별할 것도 없는 게 책이나 신문을 보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원칙은 어떤 책을 봐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종잣돈이 문제입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실은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솔직히 사회 초년생은 돈을 잘 못 모읍니다. 뭐 1억이란 숫자가 너무나 아득한 숫자 같거든요. 심지어 1,000만 원도 사실 요즘엔 모으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재테크 공부를 꼭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부랑 현실은 또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자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어떠한 재테크 비법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 나오면 부동산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책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방법으로 인한 수익률은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조금이라도 몰리는 순간 수익률은 나눠 먹기가 되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는 이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돈을 모으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알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나의 월 계획, 년 계획, 10년 계획 같은 그런 것들을 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짜냐면 이제 내 월급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재테크 방법을 정하면 그에 맞는 이제 종잣돈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월 저축액을 정하시면 전보다 쉽게 소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 월급이 뭐 만약에 200만 원이다 하면은 생활비가 100만 원을 잡았어요. 월 저축 가능액을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2개월 곱하면 1200만 원. 그럼 나는 1년에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종잣돈을 1억으로 잡았다 하면은 8년인가요? 8년을 모아야겠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공부했을 때는 종잣돈을 최소 2천만 원으로 정했고 경매를 공부했을 때는 6천만 원으로 정했어요. 예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담보대출 조건이 좀 덜 까다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책만 보고는 그 정도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었는데 역시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종잣돈을 정하시면 매월 나는 무조건 뭐 200만 원을 저축할 거야, 100만 원을 저축할 거야, 50만 원 저축할 거야 라고 정하시면 이제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술값이 이번에 많이 나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녁밥을 이제 줄이고 외식비 줄이고 라면만 먹어야죠. 아니면은 더 이상 줄이진 못하겠다 싶으면 주말에 알바라도 뛰어야죠. 주말에 알바를 뛰든지 저녁에 끝나고 몇 시간을 알바를 뛰든지 그럼 그걸로 내가 식비를 때우겠어. 아니면 내 식비는 그렇게 마련하겠어. 아니면 알바를 해서 내가 월 저축액을 더 늘리겠어.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가지고 무조건 이 월 저축 가능액을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이제 2~3시간 정도 시간 날 때 재테크 공부를 수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들리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럼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이제 거리낌이 없어져요. 솔직히 사회 초년생이면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약간 좀 비교도 됩니다. 비교도 돼요. 저 친구는 뭐 차도 어떻고 옷은 어떻고 이런 게 되지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명품을 안 입어도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나가면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예, 전혀 뭐 거부감도 안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 나이에 네가 꿈도 못 꿀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으고 정진하고 있는데 니까짓게 나를 지적하든 말든 알게 뭐야? 어? 이런 마인드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리가 되면서 그런 마인드가 쉽게 갖춰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진짜 별것 아닌 것들이 하는 별것 아닌 말은 진짜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1도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여하튼 결론은 재테크 공부를 먼저 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내일부터 당장 서점에 가셔서 재테크 관련 분야 베스트셀러를 하나씩 정복해 보시길 바랄게요. 최소 솔직히 100권 정도 제가 잡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200권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200권이라 하면 여러분이 시겁할까봐 일단 100권으로 잡아놨어요. 네. 근데 조건은 이제 꼭 어렵지 않은 책으로 100권을 읽어야 하시고 최대한 다양하게 읽으세요. 재테크에 관련된 거는 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를 깊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종잣돈을 모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나는 다 공부를 해봤는데 주식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아. 혹은 내 월급에 가장 잘 맞는 규모인 것 같아. 하면 딱 정했어. 그러면은 이제 월 계획을 딱 세우시고 주식에 관련된 책만 주구장창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반 전문가가 돼요. 1년만 공부를 해도 1년만 주식 공부해도 반 전문가가 됩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경우에요. 공부 안 하고 뭐 베스트셀러가 솔직히 엄청 쉬운 편이고 전문가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베스트셀러만 읽었다고 해서 너무 이게 허리 치켜 세우시고 자신감 생기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돼요. 네. 물론 저도 겸손해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짜 어렵지 않는 걸로 쉬운 걸로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진짜 읽기 싫은 거 읽어버리면은 정말 맛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내가 50%는 이해가 된다 하면 그걸 골라서 읽으세요. 그리고 정말 대충 읽으셔야 돼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신문 보댓기 그냥 대충 보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읽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읽으시면 배경 지식이 쌓여요. 배경 지식이 쌓이면은 서점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조금만 꾸준히 하시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만 하면은 아마도 저는 100권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갈수록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이게 스킵이 되거든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권을 꼭 다 읽고 나서 연 계획을 세우면 돈을 좀 더 남들보다 굳건하게 모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찍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